안녕하십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욕조에 물 빠지는 시간 예측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4반 나연석입니다. 탐구 동기입니다. 평소 건축과 조경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단순히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연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건축과 조경 설계에서 물의 흐름이나 자연 요소의 순환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속에는 빗물 배수, 조경 공간의 수로 설계, 옥상 정원의 급수 구조 등 물이 흘러가고 빠지는 시간과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에 대한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페트병의 구멍을 통해 물이 빠지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미분 방정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실험 설계는 우선 페트병 하나에 구멍을 뚫고 통 위에 페트병을 둡니다. 이후 구멍을 막아준 뒤 주전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까지 물을 채워준 뒤 스톱워치에 시간을 재는 동시에 구멍을 열어줍니다. 이후 절반 지점까지 물이 빠져나갔을 때 시간을 기록해준 뒤 그 시간은 2.414배를 하여 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까지 추가로 걸린 시간과 동일한지 비교해주게 됩니다. 실험에서 물의 목표 지점은 구멍으로부터 기준선까지 높이를 약 1로 설정해줍니다. 초기 실험에서 페트병의 아랫부분에 컴퍼스를 통해 굉장히 작은 구멍을 뚫고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물이 전부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구멍이 물로 막혀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멍의 크기를 송곳을 통해 더 크게 하여 실험을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인 사진입니다. 8P2 지점에서 4P2 지점까지 물을 배출시켜 본 결과 15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414배를 곱해주어 계산해주어 총 배출에 약 36초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시켜 측정해본 결과 전체 걸린 시간은 50초로 반을 채운 시간으로부터 약 35초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계산하여 얻은 36초와 굉장히 근접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실험으로 기준선의 표시를 처음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실험을 한번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8P3 지점에서 4P3 지점까지 물을 배출시킨 결과 약 13초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414를 곱해주어 계산해주어 총 배출에 약 31초가 더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시켜 측정해본 결과 전체에 걸린 시간은 43초로 반을 채운 시간으로부터 약 30초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계산하여 얻은 31초와 굉장히 근접한 결과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같은 구멍의 조건의 실험에서 기준선의 높이는 별 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초기 실험에서 구멍이 작았을 때 왜 물이 적게 나왔을까요? 이는 간단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의 내부 압력이 구멍을 막고 있는 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멍이 작아질수록 표면 장력과 정속력의 영향이 더 커져 더 높은 압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의 중력에 의한 압력은 P는 EH의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압은 H, 즉 수면에서 구멍까지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수압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수록 이 수압이 작아지게 되므로 작은 구멍에 의해 커진 표면 장력과 점성력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한 수식을 통해 알아보자면 구멍을 통한 유속은 V는 CD 루트 EGH의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CD는 유출계수로 구멍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작은 구멍에서는 이 유출계수가 작아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험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선 충분히 큰 크기의 구멍을 뚫어줘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페트병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때 시간에 따른 수면 높이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토리첼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토리첼리의 법칙이란 높이 h에서 낙하하는 물체가 도달하는 속도와
수면 높이 h에 있는 탱크에서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속도가 같다는 법칙입니다. 이 식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이 수면 높이 h에서 흘러내려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이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속도 v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토리첼리의 법칙, 즉 v는 루트 2gh라는 식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토리첼리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마찰이나 점성력, 표면 장력 등 저항은 무시하고 구멍은 아주 짧고 얇은 원형, 즉 물속 깊이의 구멍 하나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또 비압축성 유체인 물을 사용해주고 탱크 위쪽은 대기압으로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또한 큰 탱크 기준으로 물 표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기본적인 유출 속도 예측에는 매우 잘 맞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부터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란 유체가 비압축성이고 마찰이 없고 정상 흐름일 때 한 유선상의 두 지점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압력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명에서는 적용 상황을 위쪽 탱크 표면을 1번 상황, 아래쪽 구멍을 2번 상황으로 설정하여 구해볼 것입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P1과 P2에 대한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초기 조건에 따라 수면 위에서 유속은 무시, 구멍 높이는 기준선 0의 값을 도입해줍니다. 이후 양변에 공통인자를 소거해주고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원하는 토리첼리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법칙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 유출 시간에 대해서 간단한 예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중력과 속도의 기본값을 정의해주고 수면의 높이, 구멍의 지름, 페트병 단면적, 유출 계수에 대한 값을 입력받아줍니다. 이후 이 값을 통해 예측을 진행시켜주는 코드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물의 높이를 8cm, 구멍의 지름을 3mm, 페트병 단면적을 10cm 제곱으로 해주고 유출 계수는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 시간은 약 29.45초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 구했던 식과 꽤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유도를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변화량은 dvdt는 마이너스 a홀 곱하기 루트 2g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탱크의 단면적을 a라 하면 전체 부피는 v는 ayt가 되고 양변을 시간에 따라 미분해주면 dvdt는 a dydt인데 이를 앞서 구한 물의 부피 변화량식과 연결해주면 a dydt는 마이너스 a홀 루트 2gy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어주고 앞의 수를 상수 취급해주면 dydt는 마이너스 k 루트 y라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k는 비례상수로 취급해줍니다. 이렇게 구하게 된 미분 방정식은 변수 분리형이므로 같은 문자들끼리 모아준 뒤 y에 대하여 정리해주게 되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kt 플러스 c의 전체 제곱과 같은 최종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식을 정리해주면 y는 1-2분의 kt의 전체 제곱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y가 0.5일 때 시간을 알파로 둔 뒤 k를 구해주고 y에 대한 식을 풀어주면 최종 시간과 차이가 2.414 알파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반까지 채워진 시간이 알파일 때 전체까지 걸리는 추간 시간은 2.414 알파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총 두 가지 상황에서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구멍의 바로 옆을 기준선으로 한 실험, 두 번째는 구멍보다 살짝 높은 선으로 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두 실험 모두 절반까지의 측정 실험과의 오차가 약 1초 정도로 굉장히 근사한 값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한 두 가지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0년 7월 9일 도쿄 전기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절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9초이고 답이 이어지는 데 예상되는 시간은 약 118.3초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약 87초로
약 30초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12월 1일 무사시 공업대학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절반까지 걸린 시간이 약 25.2초로 다 비워지는 데 예상되는 시간은 약 60.8초였으나 실제 결과는 62.6초로 약 2초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가 발생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판단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우리가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실험의 구멍이 매우 작아 물이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는 물의 속도가 매우 작아져 물이 전부 배출되었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실험에서도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실생활 응용을 시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옥상 배수 설계입니다. 문제 상황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옥상에 물이 고이면서 구조물의 하중이 증가하게 되어 건물 붕괴 위험이 커지게 되고 물 고임으로 인한 누수 및 방수층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이 얼마나 빨리 빠질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용 방식은 비가 왔을 때 물높이 h가 주어졌을 때 구명 면적과 옥상 면적을 통해서 물 유입량과 물 배출량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준 값이 물 방출량이 즉 물 배출량이 물 유입량보다 크도록 배수구 크기, 위치를 설계해주게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공 연못 및 수로 설계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은 인공 연못이나 수로에서 물이 너무 빠르게 빠지게 되면 건조와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늦게 빠지게 돼도 홍수, 오염물질 축적 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연목 깊이 H와 배출구를 통해 빼낼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서 하루 또는 특정 시간 내에 얼마나 물을 빼낼 수 있는지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펌프 없이 자연 중력 흐름만으로 배출 설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2cm씩 물의 수면 높이가 감소하도록 하여 배수 시간을 계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구멍 면적을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수위 조절을 통해서 배출 구멍 위치를 조절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탱크의 응급 배출 시스템입니다. 문제 상황은 화학 공정에서 위험물질이 담긴 탱크를 비워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위험물질이 다 빠질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해야 됩니다. 잘못 설계할 시에는 시간 부족으로 폭발, 오염,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용 방식입니다. 밸브의 구경과 높이 기준으로 T토탈은 K분의 EH는 E 플러스 루트 T 할프라는 식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를 미분방정식으로 모델링해주어 dydt는 마이너스 K 루트 Y, yt는 1 마이너스 2분의 KT의 제곱이라는 앞서 구했던 식들을 이용해주게 됩니다. 설계에서 사용되는 예시는 탱크 설계 시 물리 모델링을 포함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간 내 배출을 보장하게 해주고 배출 기간이 30초를 넘지 않도록 밸브 및 압력 설계를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